처음 원장님들을 뵙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예전부터 가장 인상 깊게 봐왔던 글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께서도 고객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직원들을 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그리고 본사와 가장 중요한 것도 소통. 현대사회는 이 소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져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글을 같이 보시면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자, 공감하십니까? 네. 완전 공감하지요.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냥 뒤에서 호박씨 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저 사람 모르겠지. 그래서 뒤에서 막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어때요? 돌고 돌아서 들어가요. 한 예를 들자면 저는 머리를 1년에 꼭 해요. 파마를 하는데 제가 가는 부산에 있을 때는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는 항상 똑같은 미용실을 7년 넘게 다녔어요. 고객 관리 잘한 것 같죠. 편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저를 시술을 하는 사람 옆에 도와주는 또 인턴이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 욕을 막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게 막 약간 고객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거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 들었었냐면 저러다가 만약에 내가 다음에 또 왔는데 다른 선생님이 나 머리 만져주다가 저번에 여기 어떤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이렇다던데?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상대가 누구가 됐던 제3자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3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반대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의 없는 모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찾아내는 그 칭찬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어떤 이해적인 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 의미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항상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이 많을 텐데 왜 말을 독점한다고 해서 적이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강의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저만 타닥 말을 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수강생 학생들과 이런 소통의 장이 막힌다라는 것을 제가 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또 토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듣는 입장이 돼서 원장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피부로 탁 느꼈을 때. 그래서 밑에 글을 보시면 굿 토커를 완성시키는 것은 의외로 굿 리스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잘한다 말하기가 편하다 좋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소장님께서도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경청이란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난 듣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강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럴 정도로 가만히 있다기보다 반응을 해주고 거기에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혼 없이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님이 나는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머리 하시면은 예, 그렇구나 이러면은 말을 하다가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듣는 사람 몰라요. 그만큼
굿 토커를 완성시키는 것은 좋은 대화의 상대가 되려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옛날에 진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저 살짝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 이야기하는 게 싸우는 것 같습니까? 저도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편은 아니지만 사투리를 써요. 그런데 이제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제가 말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리고 사투리를 쓰고 뭔가 흥분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막 격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은데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가 왜 화가 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뜻이 왜곡된다. 나는 좋은 뜻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빴나 봐. 우리 이제 저렇게 하지 말자. 예를 들자면 나 제가 머리 이렇게 싹 만져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했는데 저게 싫었나 봐. 그러면 그 행동이 이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사람들과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 막 크게 한다기보다 너무 속삭이듯이 하면 안 들리잖아요. 적당한 톤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회장님만 동의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항상 고객들을 매일매일 대하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때까지 몇 명의 머리를 만지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못하시죠?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까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 번 안 걸고 머리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답답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따라서 보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어떤 경우였나요? 그때는? 일단은 저녁에 퇴근 시간이었고요. 말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양볼 고객님이셨고요. 아, 약주도 한잔 하고 오셨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얼른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딱 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쪽 몇 번 당했거든요.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불편한 경우가 뭐였냐면, 딱 앉아서 머리를 이제 자르려고, 커트를 하려고 딱 갔는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번에 뭐도 하셔야겠네. 이런 말 보통 하잖아요. 저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염색할 때 다 됐네. 이렇게 하셨는데, 염색도 하셔야겠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보다는 정말 상관없는 말. 고객이 들었을 때 그게 고객이 만족해 할 만한 건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분도 없이 그냥 개인의 취향적인 얘기들. 특히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저에게 어떤 권유를 하는데 저는 컬을 그냥 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 크게 두 번만 탁 날아주세요 했는데 언니 여기까지 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말. 내가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뭔가 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행이니까 내가 그거 자신 있어요.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머리 제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이러고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하였을 때는 귀를 그냥 즐겁게만 해준다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턱대고 탁 던진 말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답정너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어제 어디 가서 머리 했어요.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말은 뭐예요? 이쁘죠. 맞잖아요. 예쁘죠. 이랬는데 이게 잘못 쳤고 여기가 많이 상했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은 말이나 어떤 질문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내가 막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냥 손님들에게도 말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손님은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오늘 뭐 조금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기분 좋은 일 있나? 옛날에는 왜 머리를 갑자기 짧게 확 잘라주세요 이러면 실연을 당했나?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원할지 어떤 대답을 원할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자, 여쭤볼게요. 자, 원장님들께서는 스스로 하는 말이 재밌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질문할게요. 다른 사람이 나랑 대화했을 때 상대방이 되게 많이 웃던가요? 어느 편에 속하세요? 전자에 속하세요? 후자에 속하세요? 전자에 속하시는 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재밌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얘기할 때 재밌대. 애매하시 그런 피드백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막 말하고 자기 혼자 웃어요. 맞아. 손님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언니 내가 언니 일단 혼자 막 웃어. 근데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래서 예.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냥 대충 분위기 보고 이 사람 못 알아들었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분위기 파악못하고 또 막 이러니까 혼자 막 웃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재미있게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호감을 갈 수 있도록 딱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 내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저는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던 왜 웃으시죠? 점장님? 누구의 말을 듣던 저는 그래요? 왜냐면 좀 재밌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미 그 사람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나에게 나눠주면 나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의 자세로 또 상대방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을 때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 또한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구나. 그런 마음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들을 매일매일 대하는데 매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지치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그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을 조금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눈빛과 그런 표정과 제스처로 상대방이 내 언어를 읽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제가 앉아서 막 이렇게 미용사 언니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내가요 오늘 뭐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이랬는데 그 미용사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뭐지? 진짜 이런 기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셨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고객만한 딸이 있다면 근데 사실 엄마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딸 예쁘다는데 조금 그렇게 조금 해주지 막 이렇게 이제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빛, 표정 그냥 말을 할 때도 엄마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표정을 담아서 좀 어색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렸다기보다 그냥 20대 중반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화났니? 이런 무뚝뚝함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 경상도 남자만 되게 무뚝뚝해 보이시는데 무뚝뚝한 게 남자만 있는 게 여자도 해당이 돼요. 굉장히 저 목소리 톤이 조금 낮잖아요. 사투리 있으면 더 낮아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없이 말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시라는데요. 이러면 그래. 너 일로 와봐. 너 어디 안 좋은 일 있니? 항상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았어요.
그만큼 말을 할 때 표정과 눈빛이 중요한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뭐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사람을 항상 대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만에 하나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속담 없으세요? 회장님, 속담 하나 생각 안 나세요? 네. 고래가 춤춘다. 그거는 뭐 속담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명언이죠. 네. 어떤 말이?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이제 그냥 전래동화 같은 이제 책을 봤을 때 어떤 막 깨재재한 선비가 막 이렇게 큰 집에 양반한테 막 돈을 억만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런 사람 2명인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한 사람은 그 빚을 탕감을 받고 한 사람은 너는 죽을 때까지 일해서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결정적인 게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빚이 다 해결이 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야 넌 절대 안 돼. 넌 갚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앞머리를 치러 한 달에 한 번씩 꼭 미용실을 아무 데나 가요. 아무 데나 가면 다 달라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서 사실 서울 왔을 때는 이제 미용실을 이제 새로 뚫어야 되니까 앞머리를 치러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가본 적이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생겼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조그마한 동네 미용실인데 거기를 앞으로 또 갈 거예요. 저희 집이 일산이라서 멀어서 그래요. 제가 어디 동네 좀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요. 자, 그런데 왜 거기를 가고 싶냐? 앞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르잖아요. 빨리 자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고객의 마음을 사실 사야지. 앞머리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1,000원 받거든요. 근데 제가 비싸요. 3,000원까지 줘봤거든요. 근데 2,000원 가격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차이니까.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뱉은 말이 오래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 주는 말보단 칭찬의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탁 뱉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글도 있잖아요.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말을 항상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겠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옷도 그냥 막 추리닝 바지에다가 늘어난 티셔츠 입고 머리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지금 말하는 것보다 한 번도 안 버벅거리고 쫙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리 말을 막 이렇게 해도 일단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아무리 제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막 진짜 머리도 쫙 올리고 죄송합니다 날씬하고 막 이랬는데 말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엉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겉은 저런데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진짜 꽝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신중함이 너무 신중해가지고 너무 신중하게 말을 아끼다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될 그 타이밍조차 놓쳐버린다면 안 되겠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고객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곧 내 모습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을 시키고 또 우리 함께 자라나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야 돼요. 뭐 저도 물론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라고 여쭤보겠지만 원장님들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론적인 것만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소화시키는 것은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또 저와 이런 소통의 여러 가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